네, 그래서 오늘은 기업가 정신이랑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 기업가 정신은 팀 구성을 통해서 구현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죄송해요 3인데 그리고 제가 이것만 알았더라면 정말 더 쉽게 창업을 할 수 있을 텐데 몰랐어가지고 힘들었던 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혹시라도 질문들이 있다고 한다면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참여 유도형 강연을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또 시간도 되게 힘드신 것 같고 해서 그냥 일변도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을 들어오신 것 같진 않아요. 저도 뭐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모험 시동을 하고 이런 사실 얘기를 들으려고 오시지 않았고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슈페터나 드러커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정의했는데, 사실 이게 되게 뭐랄까 의미 있게 다가올 수는 하겠지만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는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이제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도전, 모험, 창조 이거를 실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사실 분명히 되게 좋은 정의를 해주셨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만의 기업가 정신을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비전, 이 기업가 정신은 내 비전을 담은 정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저의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뛰어난 실행력을 통해서, 이게 참 증명을 참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데 제가 이따 사업하는 부분들로 약간 증명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실행력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행동가, 저는 제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협업을 통해서 세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회사.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뭐 물건이 나올 때도 그렇고 서비스 나올 때도 그렇고 중간 단계가 많이 끼게 되면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좀 줄여가지고 공급자랑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그런 회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걸어온 길이 그 사람의 기업가 정신을 형성한다고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좀 제가 좀 걸었던 길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사실 학교에 좀 공사학번이고요.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라는 공동체를 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되게 행복을 느끼고 걸어왔는데, 그런 길들이 제가 지금 사업하는데 많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이제 학교의 어떤 식당이나 이런 걸 운영을 하는 생협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생협에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게 많은데 어디다 얘기해서 개선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회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학생들 의견을 받고 그걸 개선을 시키는 역할을 했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에 이제 2006년도에 수해가 되게 심하게 났었는데 강원도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준비 중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총학생회장분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학교에서 가고 싶어져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봉사단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니까 만들어서 많이 모였는데 그분이 그 사이에 탄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사업을 제가 제안했기도 해가지고 요거를 제안해서 다 같이 모아서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이 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차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 학교에도 봉사단을 만들자 공식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최초로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행정 업무를 볼 때 많이 불편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시키는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엔 학생의 어떤 입장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건 교육이고 정책상으로 되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건 학생 차원에서는 학생회장밖에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학생들 어떤 복지라든가 교육 환경을 개선시키는 총학생회 선거를 나가서 이 당시에 한 6팀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선거를 시원하게 하고 됐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약간 그 사이에는 군대를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졸업하기 전에 이제는 학교에만 좀 머물러 있었으니까 학교랑 외부를 연결하는. 근데 저희 학교 학생들도 그렇지만 공부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문의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공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들의 꿈을 찾아주는 드림 컨설턴트를 서울시 엔조를 만들었죠.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는 이제 뭐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 뭐 어느수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근데 이제 졸업할 때가 되니까 사실 좀 부러서 안 썼지만 요 11년도 요쯤에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 대학생 창업을 했어요. 그 교육 창업을 했는데 시원하게 말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전략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서 컨설팅 한 2년 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는데, 뭐냐면 제가 분명히 학교나 이런 10년을 다니면서 했던 거는 어떤 공동체의 어떤 이익이라던가 또 이제 우리가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게 되게 좀 주점을 뒀었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했던 거는 이 주주이익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상사분이 저희 컨설팅 업무가 있을 때 저희가 했던 거는 뭐 기업의
뭐 기업 전략, 그리고 뭐 M&A 할 때를 실사, 뭐 이런 부분들 했었는데, 저희 대표님이 하시는 일은 그 클라이언트가 어떤 답을 원하는지를 알아내오면 저희 그 컨설팅 하는 그 업무가 되게 편해지고, 못 알아오면 되게 많이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저희가 또 작성했는데 박수만 받고 그냥 쓰이지도 않는 걸 보면서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저희 만들었던, 사실 이름이 되게 좀 힘들어요. 프로네시스, 이게 실천적 지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때 총장님이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쓴 이름이 됐고요. 아이고. 네, 이때 이렇게 뽀송했던 적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선거 당선 인사를 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가 됐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드림 컨설턴트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 기부단, 그 다음에 컨설팅 회사를 거쳐서 전 지금 이 플랜트 325 그리고 청년차원 네트워크 프리즘을 운영을 하고 있죠. 사실 제가 했던 게 뭐 교육이나 학생회나 그리고 뭐 봉사단이나, 사실 이렇게 보면 약간 좀 분야가 되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딱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티스트, 뮤지션들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길은 다르고, 저는 사실 응대도 아니고, 사실 저는 그 약간 여기가 되게 좋은데, 저는 축산과를 졸업을 했어요. 동물생명과를 졸업을 했는데, 그래서 뭐 학교 때는 농장에 내려가서 한 달 동안 돼지를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이 저희 수업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했었는데 전혀 관계없는 음악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 사실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정말 사회의 힘든 계층과 뭐가 함께 사업을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부분들인 건데, 제가 했던 학교에서의 공동체를 더 좋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이 사업하는 것들을 형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 그럼 어떤 사업을 하냐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에어비앤비 아시죠? 네, 이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소비자와 그리고 집주인을 연결시켜줘가지고 이 비는 방을 공유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건데, 저희는 아티스트 버전의, 뮤지션 버전의 에어비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행사를 할 때도,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음악 공연 있잖아요. 뭐 끝날 때나 중간에나. 이런 공연 팀들과 그리고 기업이나 정부, 그리고 개인, 이 사람들의 공연 섭외를 직접 플랫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걸 했던 거죠.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저희 공동대표가 이제 국악하는 친구예요. 이제 가야금을 치는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가 졸업할 때가 돼가지고 물어봤었죠. 넌 졸업하고 뭐 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사실 그동안 뭐 레슨도 많이 하고 공연도 많이 하지만 자기 손으로 80만 원 이상을 벌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시겠지만 아티스트가 예술을 통해서 그냥 그것만으로 돈을 많이 벌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되게 수많은 공연들, 또 그리고 우리가 음악에 쓰는 분이 되게 많은데 왜 아티스트가 배고플까? 라는 그런 고민이 되게 들었다는 거죠. 즉 그거는 시장이 작은 것도 있었지만 지금 아티스트가 직접 영업을 할 수 있지 않고 좀 부족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직접 소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대학 다니는 내내 음악을 사실 계속 전공했단 말이죠. 혹시 여기 음대 계신가요? 네, 약간 좀 실수할 수 있는데 약간 좀 뭐랄까 힘드세요 사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장에서의 기회들은 어떤 직접 아티스트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 에이전시를 많이 끼게 돼요. 그러면 뭐 한 30%, 50%, 뭐 심하게는 70%를 떼간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티스트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을 키우는 것도 저희가 하겠지만 거기에 그 전에 유통 구조를 바꿔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고 O2O, 온라인 또 오프라인 서비스를 이제 도입을 시켜가지고 음악 공연 섭외하는 거를 저희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죠. 네.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비브예요. 그 바이브레이션의 박자 앞에다 한 건데, 그래서 저희 서비스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공연을 추천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연 추천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예산과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공연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또 이제 공연이라 섭외라는 게 가격이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섭외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서비스를 했죠. 이건 약간 또 근데 지역, 날짜, 행사, 뭐 장르 이런 것들을 에어비앤비처럼 검색해가지고 하면 이제 이렇게 링크드인처럼 각자 어떤 이 프로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아티스트를 섭외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사실 이게 약간 좀 사업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비영리 활동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사업도 비영리 마인드를 좀 했어요. 저희가 아까 전에 그 아티스트의 생계를 뭐
만들어주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저희가 사실 이게 섭외의 10%만 저희가 사실 받고 나머지는 다 아티스트분들한테 다 드려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짜리 하면 100만 원만 저희가 가지고 카드 수수료가 떼지고 뭐 이렇게 하면 남는 게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영리 마인드로 사업하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은 사람들이 제가 1년 반 정도 이 사업을 해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음악을 소비재로 인식하지 않는구나. 정말 음향도 빌려고 렌트 해보고 기획도 해보고 다 했지만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4명, 5명의 팀원들이 제대로 된 월급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했었는데 그러면 약간 좀 생각을 좀 바꿔보자. 사람들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음악을 소비재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소비재로 인식하고 있는 거에다가 우리 음악을 입히자라고 생각을 했었죠. 여러분들 되게 이쁜 카페 가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나요? 그쵸? 왜 가세요? 가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려줘, 그쵸? 그 분위기를, 그 먹는 것들을 사실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방법은 이 음악을 중심으로 가되 공간에다가 우리 음악을 입히자. 이미 사람들이 소비를 인식하고 있는 뭐 공간과 그리고 커피나 뭐 음식 같은 거 거기에다가 우리 음악을 입히자고 해가지고 이 서울에 이제 그 성수라는 곳이 있어요. 그 성수 뭐 아시겠지만 그쪽 이제 카페거리 되게 유명한데 여기에다가 한 200평 정도 되는 그 철골 공장을 임대를 해가지고 요거를 저희는 저희 음악을 컨셉으로 해서 공간을 지금 꾸미고 있고 이제 3월 말 정도에 이제 오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공연도 할 수 있고 3층에서는 이제 뭐 녹음실도 있고 뭐 스튜디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악을 컨셉으로 한 문화 복합 공간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되게 그러니까 이 사업만 하다가는 우리가 정말 배고파지고 계속 배고파지고 있었고 그 계속 우리가 하는 일들을 아티스트를 위한 일들을 지속 못하겠다라는 판단에 저희가 사업을 확장과 어떤 뭐가 피버팅을 좀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플랫폼 사업과 오프라인 사업을 같이 하는 회사입니다. 네. 사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버티니까 16년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첫 해에 한 1.2억 정도의 매출을 냈고 그다음에 17년도에는 근데 이 중에서 한 90%가 다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4명에서 그걸 나누려면 되게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버티고 어쨌든 우리는 매출을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저희가 투자 단계에 뭐 들으셨겠지만 시드, 뭐 시리즈 A, B 있잖아요. 저는 프리 A를 받아가지고 5억 정도를 받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공간에다가 그대로 다 투자했죠. 좀 배고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매출을 30억 정도 보고 있고요. 그 4분의 1분기 만에 저희 이제 약간 그 목표를 좀 달성을 좀 했죠.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지금 뭐 성과적으로 투자도 받고 매출도 잘 나왔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실 그 뭐랄까 그냥 좋아 보이는 어떤 그런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힘들게 사업을 했거든요, 2년 동안. 저는 이제 월요일날 출근을 해서 토요일날 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다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약간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옷만 챙겨서 다시 나오고 이런 생활을 저는 2년 동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못 벌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매출은 좋았지만 결국엔 다 우리 아티스트분들 위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너무 이 사이에서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창업하기 전에 좀 알고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 내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팀이라고 생각을 좀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음악을 하지 않는데 음악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팀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갖췄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기업가 정신,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고자 하는 그 길이 기업가 정신으로 표현이 되는데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현시켜 나가 한다라면 팀을 잘 꾸려야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A급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B급 팀보다는 B급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A급 팀에 투자한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팀 보고 투자한다. 정말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서비스는 처음에는 에어비앤비처럼 모든 그 뭐 지역, 날짜, 뭐 아티스트 언제 되는지 이런 것들 다 검색해가지고 섭외를 딱 누르면 아티스트가 나와가지고 이제 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거였는데 실제 저는 다 쓸 줄 알았거든요. 아 이런 혁신적인 어떤 서비스가 있으니까. 근데 아무도 저희 서비스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해요 다. 귀찮아서. 찾을 필요 없이 물어보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커스터머랑 우리가 생각했던 가설과는 정말 다른 거죠. 그래서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이것들을 수정해 나가면서 우리 사업들을 키워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사실 플라그럼 솔빙이라는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 좋은 팀이라고 한다라면 그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팀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많이 보였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신이 아닌 이상 VC가 미래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10개 중에 한 8개는 되게 거의 망하고, 실제로 투자한 포트폴리오에서도 한 8개, 뭐 10개를 했다고 하면 그중에 7개는 사실 망하는, 사실 일상 다반사인데, 그래서 베스트 팀을 찾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놓지 않고 끝까지 풀 그런 팀들, 거기다 투자를 해요. 지금 사실 음악 시장이 작아가지고 투자를 못 받을 뻔 했었는데, 저희가 매출을 내고 정말 힘들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이 투자를 유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너희가 음악 사업으로 계속 뭔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투자 수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근데 너희가 계속 사업을 유지하면서 성장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어쨌든 길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팀은 뭐 이제 그런 팀 구성이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이 팀을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이제 대학생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같이 했으면 되게 좋겠어요. 동아리 활동이든 어떤 프로젝트든 간에. 제가 10년 동안 대학생을 하면서 저희 사실 저희 팀원들은 다 대학 때 아는 친구들이에요. 정말 한 5년 동안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이렇게 정말 잘 알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랑 정말 꿈을 같이 할 수 있겠구나 되게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왜 이 업을 할 수 있냐면, 음악이라는 업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축산가인 제가 이제 그 음악업을 하는데, 그래서 업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 다 모아야 한다. 이 팀이 제대로 모이면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저희 공동 대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악인이요.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을 우리 당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 뭐 앙상블을 하기도 하고 있고 정말 되게 많은 공연을 했지만 자기 손으로 80만 원 이상을 벌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월세도 잘 못 내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거고, 우리 감독님도 약간 되게 유명하신 작곡가님이세요. 인천 아시안 게임 개폐막제 음악 작곡도 하시고, 얼마 전에 했던 마음의 소리라든가 갤럭시 S 이런 것들을 다 작곡하세요. 근데 정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거의 밤새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도제식이기도 하고 윗단에서 다 쥐고 있어가지고 하나씩 풀어주는 거라서 이런 어떤 음악계의 어떤 작곡계 현실을 좀 깨닫고 좀 바꿔보고 싶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음악 시장을 바꿔나가는 우리 회사에 조인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개발자, 사실 저희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희 슈퍼 개발자가 있죠. 네. 사실 이 친구가 근데 잘 알아야 돼요. 저희가 원래 웹 서비스를 하려고 이 사람을 모셨는데 이 친구는 앱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주식 같은 거 만들고 하니까 잘할 줄 알고 데려왔는데 웹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저희 선생을 붙여가지고 지금 아주 잘해요. 그래서 좀 잘 파악하고 가야 된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되게 힘들게 사업을 해왔고 지금도 사실 쉽진 않아요. 정말 되게 힘들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알았더라면 2년 동안 경험하면서 이것만 알았더라면 괜찮을 것 같은 이것들 몇 개 좀 뽑아와서 좀 이제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업가 정신의 구현은 사업의 진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진짜 이 힘든 아티스트 분들께서 뭔가 좀 좋은 어떤 결과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저희 사업이 망해버리면 이거 안 되거든요. 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버텨야 된다. 이게 존버라는 사람이 말한 얘기인 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이게 존나 버틴다는 얘기인데요. 정말 버텨야지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사업 시작할 때 이런 장난감 모형들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저희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는 거를 당연히 할 수 있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 계획들은 첫 해에는 저희 한 매출 한 10억, 둘째 해에는 50억, 셋째 해에는 100억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정말 현실이 되게 전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청년 창업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절대 봐주지 않는 거죠. 저희가 시장에서 서비스를 내놓은 그 순간부터 저희는 똑같이 경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면 저희를 사지 않고 괜찮으면 쓰고 이렇게 됐던 거죠.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네, 모두가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맞기 전까지는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가지지만 그것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네,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려면. 네.
내가 어떤 리더인지, 어떤 포지션에서 창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사실 그 대학교 때나 아니면 좀 이제 경험을 좀 해보시면서 내가 창업에 맞는 사람인지를 약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 창업 네트워크 프리즘은 이제 전국에 있는 뭐 창업이나 개발 동아리, 그리고 3년 이내 창업 기업들, 예비 창업자가 10,000명이 모인 네트워크예요. 이분들을 돕는 이제 민간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사실 모토는 창업하라가 아니에요. 청년들이요. 언젠가는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온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우리 옛날엔 60이면 다 가셨지만 요즘 이제 100세, 120세 세대인데 우리가 은퇴하고 나면 뭘 할 것이냐. 창업이 하나의 어떤 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경험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지금 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잘 파악하고 나는 어떤 창업에 정말 맞는 사람인지, 창업가가 아니라 거기서 다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창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비영리 마인드고 약간 좀 활발하고 하니까 난 당연히 사실 창업까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약간 비영리 마인드가 제 뼛속까지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돈을 잘 못 벌어요. 우리 이렇게 많이 가져도 돼? 이런 식이 있어가지고 다 돈을 잘 못 벌고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큰 뜻을 품고 창업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돈 버는 거예요, 그치? 네. 가치,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가치는 이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가치 있는 서비스를 내고 했을 때 소비자가 자기 주머니에서 뭐 돈을 꺼내가지고 페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속물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업이 유지되고 매출을 내야 우리가 하려던 일들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들이 있고 정부 사업들이 되게 많지만 사실 이런 사업들은 돈이, 그러니까 정부 사업 사실 저희도 처음에 잘 받았어요. 뭐 창업선대학 받아가지고 6개월 동안 이제 받고 처음에 매출 내는 어떤 그 전까지의 되게 행복한 어떤 서포트가 됐었는데 이거는 사실 초기일 뿐이에요. 사실 벤처 캐피탈 아무리 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돈을 사실 못 벌면 다 뱉어내거나 아니면 사실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사실 제가 되게 항상 그 존경하시는 분인데 아실 고벤처 포럼의 고회장님이신데 저희는 이제 비더로켓이라고 해서 이제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한 적이 있어요. 나름 이제 그 격조 높은 그런 경진대회인데 그러니까 딴 팀들은 뭐 드론 비행 뭐 아니면 이제 뭐 진짜 바이오 뭐 그리고 뭐 이제 플랫폼도 되게 기술이 많은 거였었는데 저희가 사실 그 약간 상의를 하면서 수상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돈을 벌 수 있어서다. 다른 팀들은 아직은 매출을 못 내고 있는데 너희는 처음부터 매출을 내고 그것들의 실행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를 선발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청년들이 세상을 시작할 때 뜬구름을 정말 많이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겠다. 사실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분명히. 저도 아티스트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사회의 어떤 힘든 계층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건데 그건 사실 꿈인데 그걸 이루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회사를 유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돈을 벌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큰 꿈을 꾸는 게 중요하지만 시작을 작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결국엔 VC들도 나한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보거든요.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2억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0억, 20억 벌려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뭐 하나를 사더라도 결정을 되게 좀 심각하게 하잖아요. 내 돈을 쓴다고 한다라면 똑같은 거거든요.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페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나 제품 만들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부분들을 트레이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일이 되게 정말 즐겁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돈은 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누군지 아시죠? 네. 배달의 민족의 이제 김봉린 대표님이신데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일화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가구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책에 나온 얘기인데 정말 강남에서도 정말 비싼 가구를 팔아가지고 되게 사람들이 이쁘다 해서 보러 오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안 사고 그냥 나가는데 근데 좀 미안하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우리 폴라로이드 사진 같은 거 보면 찍는 찍기 있잖아요. 이거를 이쁘게 만들어놨더니 그게 불티다듯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어쨌든 가구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 해가지고 가구만 열심히 사실 뭐 디자인 더 하고 했다가 망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민을 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회사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때를 돌이켜 보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 가구
판매업과 디자인을 하고 싶었더라면 나는 그때 그 집게를 더 많이 개발을 하고 해서 팔았어야 됐다. 그렇다면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 저도 사실 지금 이 음악 아티스트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제 회사를 쭉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현실 정말 돈 되는 거 다 하고 있어요 저희는. 네. 뭐 마케팅도 하고 있고 개발 내주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버티니까 기회들이 오고 그 다음에 투자도 받게 되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창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가 정말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받는 건 되게 필수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인생은 실전이지, 창업 실전이지 이러면서 교육 같은 걸 사실 잘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면서 겪겠다 했지만 제가 몰랐던 그런 부분들, 사실 이런 것들을 사실 전혀 사실 모르고 그냥 뛰어드니까 제가 사실 배우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 없이 교육 없이 창업을 하니까 너무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최대한 알고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면 시간을 버리는 것들을 많이 막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시간이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시장조사 좀 많이 하시잖아요, 창업할 때.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야, 이거 필요한 거 아니야? 좋은 거 같지? 아, 좋은 거 같아. 그리고 설문조사를 좀 돌려봐요. 이거 좋은 결과 나왔어. 이건 진짜 필요하네 라고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죠. 근데 이게 되게 겉핥기식 시장조사거든요. 저도 음악 공연 섭외에 대해서 저희 시장이 한 1,000억 될 줄 알았고 정말 니즈가 되게 많을 줄 알았었는데 현실은 해보니까 많이 달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시장 조사는 척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조사에 모든 사실 기법들을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해요. 인터넷 검색하고 물어보고. 네? 근데 이러고 나서 필요할 것 같아. 하지만 정말 시장 조사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되게 심도 있게 해가지고 그거를 실행을 해야지. 근데 조사를 해서 아닌 것 같아. 그럼 과감하게 버려야죠. 근데 더 깊게 파가지고 가야 나중에 정말 내 가설이 정말 틀렸구나, 이거 괜히 했네 라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정말 약간 음악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시장을 너무 과다하게 잡기도 했었고, 그래서 낼 수 있는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또 그리고 공급자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잘못 파악하고 서비스를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몇천만 원을 들여서 몇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만든 플랫폼을 싹 갈아엎고 했죠. 네. 시작은 좀 리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시장조사는 아무리 해도 모자르잖아요.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전략을 짜야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처음 모델은 다 바뀌기 마련인 것 같아요. 저희 에어비앤비 모델을 차용했었는데 사실 이게 고객들이 지역과 날짜와 행사와 어떤 행사인지 시상식인지 이런 걸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장르, 저희는 이제 클래식, 국악, 이제 밴드, DJ 다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걸 다 골라가지고 검색하는 걸 했는데 사람들한테 일단 소비자한테는 이게 잘 몰라요. 일단 음악 공연이 뭔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공급자한테는 이 날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전화해보니까 이런 공연이 잡혔는데 하실래요? 여쭤보니까 다 돼요. 안 되는 사람 진짜 없어요. 항상 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연이 많이 잡히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제대로 잘 고객을 만나다 보니까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이걸 차용했지만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년 반 정도의 소비자를 만나면서 초기 한 6개월로 만나면서 그 얘기를 듣고 바로바로 서비스를 개선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까 보여줬던 공연 추천, 소비자한테 제일 중요했던 거는 지역이고 이게 다 아니라 예산과 분위기였어요. 차분한 분위기 그 중에서 그냥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죠. 이걸 했더니 이제 플랫폼을 좀 쓰시더라고요. 네. 이거를 보고 나 이거 할래요 라고 전화 오는 정도 수준까지는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바뀌기 나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내가 했던 가설들을 다 구현하는 데에만 다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MVP라고 하잖아요. 미니멈 비어블 프로덕트. 그러니까 최소 기능 단위 어떤 제품만 만들어서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걸 다 바꿨거든요. 네. 사람들은 잘 갖춰 있고 이쁘다고 쓰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써요. 네. 그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빠르게 갈게요. 그리고 이제 전 전업하는 사람들과 사업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제가 이제 전업하지 않고 막 투잡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 하다 보니까 시간 하기도 되게 힘들고 팔로우가 안 되고, 사업하시려면 네, 전업하는 사람과 같이 해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전 제일 중요한 것이
스타트업에서 영업인 것 같아요. 어떤 서비스를 하더라도 영업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올 때 내 서비스가 뭐가 좋은지를 판매하는 거. 네. 저희 사실 제가 왜 너무 자주 겪었냐면 진짜 뻥을 치지 않고 처음에 제가 와서 저희 공연 섭외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100번 정도를 사실 다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99번까지 다 거절당했어. 우리 다 쓰는 데 있다. 너희 필요 없다. 너희 사실 레퍼런스가 뭐가 있는데 우리가 왜 쓰냐. 해가지고 다 거절당했죠. 근데 그 마지막에 100번째, 이거 꾸며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100번째에서 그래 한번 써볼까? 라고 해가지고 계획을 맺었죠. 그게 사실 시작이 돼가지고 저희는 저희가 지금 거의 한 1000회 가깝게 지금 공연 섭외를 했어요. 지금까지 하면서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왔죠. 근데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면 레퍼런스가 당연히 없죠. 증명이 안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물건이랑 서비스 구매할 때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구매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두드리고 나올 때까지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네트워킹은 필수인 것 같아요. 네. 기회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사업에 집중해야지 네트워킹 왜 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지금 제 업이 그런지 몰라도 그때 네트워킹을 하면서 알게 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희를 기억을 하고 이거 필요한 것 같은데, 또 그리고 그 사람이 쓰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뭐 물어보게 되면 그 사람이 여기에 이런 데가 있어 라고 해가지고 추천을 해주게 된단 말이죠. 사람이 있는 곳에 기회 있으니까 네트워킹에는 뭐가 좀 잘 만들었다 한다라면 잘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데 응원핑스 같은 게 있죠. 보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정말 지금까지 저한테 매출을 많이 올려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대표들을 만나게 돼서 되게 행복하게 같은 얘기 맺었죠. 같은 얘기인데 스타트업은 이제 버티는 사람이 승자인 것 같아요. 뭐 망하는 이유가 되게 분명히 당연하죠.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리고 고객을 무시해서 고객이 필요 없어가지고 이런 거죠. 그렇죠? 진짜 정말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창업 네트워크를 하면서 많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형 이제 저 뭐 창업하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잘 될 것 같아라고 해가지고 찾아온단 말이죠. 근데 한 6개월 뒤에 소식이 뜨네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뒤에는 취업했다는 소리가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 잘 망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근데 이게 3년 정도까지 버티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 사이에 고객처라던가 우리 회사에 대한 레퍼런스가 쌓이고 사실 그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사실 그걸 못 버텨가지고 그 일가 잘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한 3년 차로 버티다 보니까 정말 꾸준하게 들어오시는 고객분들이 생기고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약간 이제 그 안정된 수익을 가지고 이제 가는 그런 회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버합시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